비트코인 89,000달러 밑에서 싹 다 매수 선언, 90,000달러에서도 92,000달러에서도 매수 선언을 했습니다. 비트코인만 9년 트레이딩했고 공개 활동 시작한 이래 5년 연속 트레이딩뷰 수석 분석가로 선정됐습니다.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 영상에서 빈틈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최근 비트코인이 꽤 괜찮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횡보했다가 한번 올려주고 조정받은 뒤 또다시 상승했습니다. 상승 추세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저는 89K 밑으로 싹 다 매수 선언을 했고 특히 90K대 초반은 매수 못한 트레이더들이 아쉬워서 숏 들어오는 자리로 분석했습니다. 그렇기에 또 상승 관점을 받고 또 상승했습니다. 특히 추세가 나오는 시점까지도 공유 드렸는데 1월 13일 CPI 발표가 기점이 될 수 있다 봤고 정확히 1월 13일부터 상승했습니다. 제가 모든 분석을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대체로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 거대한 시장 앞에서 한낱 개인일 뿐입니다. 겸손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늘 분석이 빗나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총 9가지 상황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많은 상황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. 먼저 다우 이론입니다. 비트코인의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 완벽한 상승 추세 진행 중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따라서 매도 포지션은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10월 대폭락, 11월 대폭락. 지옥 같았던 2개월 횡보. 지금까지 코인 시장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. 모든 자산 시장이 역사적 상승을 기록할 때 오직 코인 시장만 절망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비트코인 특징 다들 아실 겁니다. 정도껏이란 게 없습니다. 큰 고통 뒤에는 큰 상승이 가능해지고 큰 환희 뒤에는 큰 하락이 가능해집니다. 이때가 환희였다면 이때는 지옥입니다. 그리고 지옥을 조금씩 벗어나는 중입니다. 하지만 고통 대비 현재의 상승은 조금 아쉽습니다. 모든 상승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정말 시장을 죽일 생각이었다면 횡보하고 또 하락시켜서 작정하고 시장을 파멸시켰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고 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또 하나, 다른 자산군 대비 코인 시장은 여전히 너무나 미미합니다. 나스닥 하는 사람이 코인으로 옮겨왔을까요? 굳이요? 코스피 하는 사람이 코인으로 갈아탔을까요?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. 즉, 다른 자산시장의 자금이 제대로 수급되지도 않았습니다. 그 와중에 자력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. 나스닥과 코스피는 언젠가 조정받을 겁니다.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조정받을지는 제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조정은 분명히 발생하게 될 사건입니다. 그때까지도 비교적 코인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을 거고 고평가 자산에서 저평가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시작되면 그 상승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코인은 정도껏이란 게 없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컵앤핸들 패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현재는 패턴 임계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. 어센딩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컵앤핸들, 어센딩 트라이앵글 둘 중 무엇으로 분석했든 패턴적으로 명확한 상승 패턴입니다. 패턴이란 건 단일 캔들이 아니고 캔들의 집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일 캔들보다 신뢰도가 좋습니다.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요약했을 때 현 시점에서 숏 포지션은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역추세 매매인데다가 컵앤핸들과 어센딩 패턴을 돌파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숏배팅할 필요가 없습니다. 특히 상승 추세라면 현물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숏 포지션으로 손실을 보면 모두가 수익 보는 와중에 혼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. 코스피, 골드, 실버, 나스닥, 심지어 코인 시장까지 대대적으로 상승할 때 혼자 숏 쳐서 손실 보는 것, 그건 금전적으로도 타격이지만 정신적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스피 역추세 베팅한 분들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복사할 때 시드가 믹서기에 갈리고 있습니다. 같은 절차를 여러분들이 굳이 밟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그럼 무조건 매수만 할까요? 그것도 아닙니다. 저항 자리에서는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저항 자리를 발견하더라도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건 비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이미 잘 잡아둔 매수 포지션을 모두 익절하지도 않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잘 잡아둔 포지션을 너무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잘 대응해서 고통을 피하셨다고 해도 대부분은 고통을 받았습니다.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숏 포지션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. 그럼 매수만 하면 되나요? 결론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. 현재 4시간 봉상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상태입니다. 4시간 봉 다이버전스는 발생 빈도가 낮습니다. 하지만 발생하면 대체로 성능 발휘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따라서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. 좋은 자리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행동의 선택지가 많이 제한됩니다. 이미 89K 아래 혹은 90K 횡보에서도 시간은 충분히 많이 줬습니다.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차라리 컵앤핸들 패턴 리테스트를 하는 94,000달러부터 매수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가진 총알을 일찍 써버리면 막상 중요할 때 총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이 없어서 못 잡는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겁니다. 그럼 이미 매수를 해둔 사람은 어떡할까요? 이미 현물을 갖고 있습니다. 저도 이미 매수 포지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텔레그램에 제 대응 방법을 빠짐없이 남기고 있습니다. 싹 다 매수 선언을 한 뒤로 모든 대응을 약 55개의 브리핑을 통해 공유드렸습니다. 최근 한 달간 오직 매수로만 5번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. 저는 이번 관점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. 관점을 잘 세우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관점을 고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혹은 유튜브에도 중요할 때마다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하루 5시간을 분석하고 4시간을 정리하고 1시간을 녹화합니다. 저의 10시간을 10분이 안 되는 시간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그럼 실시간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.